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1강부터 3강까지는 끝냈고 이제 4강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4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떡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해서 좀 이제 이론이 나오는데요. 떡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떡의 역사란 부분이. 떡의 정의에 대해서 써놨고요. 떡의 정의가 뭐냐. 자, 떡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떡의 정의 정도는 내가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떡은 곡식가루입니다. 이게 쌀가루가 아니고요. 정의에 보면 곡식가루를 찌거나 그 찐 것을 치거나 빚어서 만든 음식이 떡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떡의 어원도 나오는데 실은 이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느냐 그거는 좀 확실히 뭐 딱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죽 형태의 음식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굳어지게 되면서 딱딱해졌다. 그죠? 딱딱해졌다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다가 합쳐져서 딱딱 먹다 떡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런 설이 있고요. 자, 찌는 거죠. 찌는 음식. 떡은 찌는 음식이다 보니까 찌다가 명사화돼서 찌기, 떼기, 떡이 떡. 우리 김치의 옛말도 딤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김치냉장고 딤채도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찌다. 찌다가 조금 변하다 이렇게 보시면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찌기, 떼기, 떡이 떡으로 변환된 것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인 이제 설인데요. 덕을 베푼다, 나누어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덕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대부분 제일 요 3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찌기, 떼기, 떡이 떡 이걸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여튼 여러 가지 좀 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이런 것들은 한장고 혹시 아세요? 다 물, 불, 집, 해, 달, 별 다 한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좀 역사가 오래된 단어일수록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떡도 한자죠. 그래서 그만큼 역사가 조금 오래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떡의 어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떡을 일컫는 한자 이것도 시험에 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일컫는 한자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좀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 병, 편, 병이 등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떡을 일컫는 한자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자, 병, 편, 병이 어떻게 쭉 읽다 보면 쉽습니다. 이자, 병, 편, 병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요. 시대별 떡의 역사가 나오는데 선사시대, 저 많이 본 게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선사시대에는 자, 일단 구석기시대부터 나오죠. 동굴 생활을 하면서 수렵과 채취로 식량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구석기 후기 때부터 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신석기 시대 때에는 갈판과 갈돌, 요거 그죠? 갈판과 갈돌로 곡식을 가루내어서 먹었으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 토기로 음식을 보관하고 만들어 먹었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시대를 잘 간략하게 좀 서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본격적인 시루가 처음 발견이 되는데요. 시루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선접이 있고 바닥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유적지는 어디? 낮은 초도 패청에서 시루가 처음 발견이 되었고요.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고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이로 보아서 곡물을 갈판과 갈도 위에 요거 보였던 곡물을 갈아요. 곡물을 갈아서 여기다가 이제 시루에 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동양에서는 곡식을 가루로 갈아서 물에 삶거나 찜게 쪄서 먹어서 떡의 형태로 발전을 했고 서양에서는 곡식을 갈아서 이제 구워서 먹어서 빵의 형태로 발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시대 때 시루가 처음 발견되었다. 지금 보시면 요 시루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떡의 주재료인 쌀, 조, 피, 기장, 수수의 생산으로
조피기장수죠. 그죠? 대부분 조피기장수수의 생산으로 청동기 시대 때부터 떡을 즐겨 만들어 먹었다는 것을 추측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류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는 떡의 역할이 어땠냐? 고조선은요, 실은 그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래서 재래가 존재했고요. 재래 때 떡은 신께 올리는 음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떡이 저렇게 좀 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또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삼국시대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쌀과 곡물들의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자, 아무래도 떡의 주 재료인 쌀과 곡물들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떡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문헌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고구려 안악 삼호본 고무벽화에 보시면은요. 안악의 시루에 젓가락, 긴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있는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때 떡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고 있었구나 좀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그건 고구려 시대 때 안악 3호분 고분벽화입니다. 자, 그 다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도 떡에 대한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삼국사기의 신라 본기에는 남의 왕이 사후에 유리와 타래가 서로 왕위를 사양했어요. 그죠? 서로 갖겠다고 싸운 게 아니고 네가 해라 이제 서로 왕위를 사양하다가 떡을 깨물어 찰떡이었겠죠. 그죠? 찰떡을 깨물어서 이자국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고 성스럽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나이도 많다 이렇게 해서 이자국이 많은 누구 유리왕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가난해서 떡을 찢지 못하는 아내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백결 선생이 검은고로 떡방어, 떡방어 소리를 검은고로 냈대요. 그죠? 그래서 떡을 찢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걸 소리로 냈을까 이제 싶은데요. 그래서 백결 선생 이런 것도 보기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백결 선생이 또 나중에 헷갈려요. 백결 선생이 검은고로 떡방아 소리를 내었다. 이게 어디 삼국사기에 전해져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는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는 조정의 뜻을 받들어 세시마다 술, 감주, 떡, 밥, 차, 과실 등 여러 가지를 갖추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요. 자, 제32대 효소왕 때 죽지랑이 부하인 드고가 부산성의 창직으로 급히 떠난 것을 알고 설병 한 합과 술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술과 떡을 먹였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자, 이 설병 이름이 너무 이쁘죠, 그죠? 설병은 설고와 음이 비슷한 점을 들어서 백설기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백설기하고 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술과 떡을 먹였다. 지금도 저도 한 번씩 먹어봅니다만 술과 떡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술과 떡을 먹였다는 기록 어디 삼국유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지 문헌 세 가지 문헌과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까지 이거는 좀 아셔야 되겠고요. 자, 핵심 체크 보시면 시루가 처음 발견된 철기가 아니죠. 청동기입니다. 그죠?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인 낮은 초도 패총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는 좀 많네요. 그죠? 자, 고려 시대는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농업의 발전은 곧 음식의 발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과 곡물이 재배가 많이 되면서 떡도 좀 다양해지고 음식도 좀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또 하나 불교가 번성해요. 불교가 번성함에 따라서 차하고 떡, 떡카페 이런 식으로 그죠 옛날에 차와 떡을 즐기는 풍속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행했기 때문에 떡이 또 굉장히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문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이름 다 아셔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봉유설에 나온 떡, 청해병. 청해병이 뭔지 이따가 뒤에 또 부록 찾아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쑥떡입니다. 쑥떡이 최고죠. 그죠? 쑥떡이 최고입니다. 자, 청해병을 으뜸가는 음식으로 삼았다. 그래서 절식으로 떡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겠고요. 해동 역사는
밤설기 떡인 율고, 고려 율고를 잘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가 필룡에도 고려 율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는 신돈이 떡을 부녀자에게 던져주었다. 자, 입이 먹여주지 왜 던져줬을까요? 하여튼 그 고려사에 대한 신돈이 떡을 부녀자한테 던져주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광종이 거린에게 떡을 시주하였다. 그죠? 광종이 거린에게 떡을 시주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모금집. 모금집에는 떡 수단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몸이 눈같이 희고 맛이 달고 새콤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수수 전병, 팥소를 넣고 지진 차수수 반병. 그래서 떡의 이름과 만드는 방법,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이 좀 써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가요는 아라비아 상인과 고려 여인과의 남녀 관계를 노래한 소교로 쌍화점이 등장은 하는데 이 쌍화점에 대한 시험 문제가 또 나왔었죠. 이거 헷갈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자, 이 쌍화점은 송도 개경에 있던 만두가게입니다. 떡집이 아니고 만두가게예요. 만두가게를 의미하고요. 밀가루를 부풀려서 고기와 야채, 팥소를 넣고 찐 증편류인 상화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래서 만두 형태인. 지금 그래서 이 쌍화점에서 팔던 이 만두 형태가 지금은 증편의 형태로 좀 변해했다. 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교로 쌍화점이 등장하고 쌍화점은 만두가게다.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고려 가요 이 부분에 자세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도 굉장히 많죠. 조선시대는 일단은 시대의 흐름을 조금 아시는 게 또 중요한데요. 자, 조선시대 때는 농업기술과 음식의 조리 방법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죠. 전보다 훨씬 더 폭넓게 발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식생활 문화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각종 행사가 많아요. 혼례, 빌례, 제례 등 각종 행사와 연회가 많아졌는데 이때에 필수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종류의 떡을 매번 쓰지 않았겠죠? 다양한 행사에 다양한 떡을 쓰다 보니까 떡의 종류도 좀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재료도 좀 풍부해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떡에는 단순히 곡물을 찌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곡물을 배합하거나 자, 부재료로 꽃이나 열매, 향신료, 그죠? 재료가 부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래서 향신료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떡의 재료도 또 폭넓어졌습니다. 채소, 과일, 야생초, 한약재 등을 사용하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감미료도 다양하게 조청, 꿀, 설탕 등이 들어가고요. 소화 고물로 깨, 파 얼마나 이게 그죠? 다양합니까? 그죠? 깨, 팥, 밤, 대추 등이 이용되었으며 치자, 수리치, 승검초, 천연색소도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됐고요. 화려해지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진 게 조선시대입니다. 자, 문헌 한번 보셔야겠죠. 자, 문헌 이름과 그 내용 자세히 이것도 아셔야겠습니다. 자, 도문대작. 가장 오래된 식품 전문서고요. 몇 종류? 19종류의 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자, 이거는 안동 장씨가 쓴 조리서로 최초로 여성이 쓴 한글 조리서고요. 떡 종류는 서기편, 밤설기, 잡과편, 섭산삼, 전화법, 빈자법, 상화 등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자, 숨은 사설은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오도증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토란떡, 사산병이라는 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규합청소가 실은 이 중에 또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규합청소. 일상생활에서 요긴한 생활의 슬기를 적어 모은 책으로 떡이란 호칭이 처음 나타난 책이에요. 자, 그 다음 기당과오, 혼돈병, 백설기, 서기병, 서여의 항병 다 이 떡 이름 뒤에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자세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등 27종의 떡이론과 만드는 방법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 중에 좀 독특한 게 석탄병. 그 맛이 좋아 차마 삼키기 아까운 떡이라는 기록이 내려져 있는데요. 저도 석탄병을 떡을 만들어 봤습니다. 떡 처음 배울 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맛이 좋습니다. 그죠? 맛이 좋아서 잘 삼켜지던데. 그래서 이 석탄병 같은 경우에는 그 뜻 이름을 보고 이게 그렇게 맛있는 떡에서 옛날에는 삼키기가 아깝구나 뭐 이런 생각
한마디로 이제 떡을 그냥 먹기보다는 이 설명을 들으니까 더 맛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탕병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세시기. 조선 세시기는 장지연. 그죠? 장지연이 편집한 조선 세시기에는 12달로 나누어서 각 달마다 먹는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세시기까지 한번 봤고요. 규합 총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거기 적어놨습니다. 자, 아까 말한 위와 똑같은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떡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써여 있는지 이렇게. 자, 기단가루는 메족가루에 대추, 통팥을 섞어준 떡이고요. 혼돈병은 찹쌀가루, 승검초가루, 후춧가루, 계피가루, 건강, 다양한. 아까 무슨 떡이랑 비슷해? 두텁떡,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모양을 잡아가는 떡인 두텁떡과 혼돈병 두 가지가 있었죠. 떡이었고요. 석탄병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대가 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는데 한일 합병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물밀듯이 서양의 빵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 빵. 그래서 자리를 점점 잃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떡은요,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 집에서 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방앗간하고 떡집 전문 업소에 맡겨지면서 이제 먹음으로써 그 종류, 아무래도 영업장에서 영업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은 것도 좀 덜고 재료도 좀 덜고 해서 떡의 종류와 방법이 좀 많이 간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한번 보셨고요. 자, 떡 문화 또 중요합니다. 떡 문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떡 문화. 단골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시절식으로서 떡으로. 자, 떡은요, 세시 풍속과 절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진짜 중요한 음식이었죠. 그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그때 무슨 떡을 만들어 먹었는지 반드시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의 시작인 음력 정월 초월을 설날이라고 이제 일컫는데 설날 때 다 아시죠? 떡국을 주로 만들어 먹었는데요.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해서 더할 첨, 나이 세에서 첨세병 이렇게 불렀고요. 색이 하얗죠. 그래서 떡을 넣었다. 그래서 떡병자를 써서 병탕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떡국의 다른 이름 첨세병, 백탕, 병탕 이렇게 불렸고요. 자, 쌀이 귀한 부족, 쌀이 귀해요. 그래서 떡을 많이 넣기보다는 만두를 좀 섞어서 떡만둣국을 만들어 먹었고 개성지방에서 조랭이 떡국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의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실은 좋은 게 외울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이해를 할 겁니다. 가래떡은 떡이 하얀 색깔처럼 1년 내내 순수하고 무탈,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길잖아요. 그죠? 무병장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가래떡을 썰어서 떡국떡, 엽전 모양이로서 재물을 많이 모아라. 최고죠? 돈 많이 모으고 장수하면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년 첫 시작 때 가래떡과 떡국떡을 좀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월대보름 나오는데요. 정월대보름은 상원이라고도 하며 음력 정월보름날, 즉 음력 1월 15일로 1년의 첫 보름을 기리는 날입니다. 대표적인 거 보세요. 그죠? 밥, 오곡밥, 묵은 나물인데 이제 약식에 대해서 문제가 앞에서 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 중요합니다. 자, 신라 소지왕인지 누구 왕인지 왕인지까지 한번 좀 물어보는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까마귀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던 것으로 까마귀 깃털색을 닮은 약밥에 귀한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 먹었는데요. 유래 자세히 아셔야겠습니다. 자,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아니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정월대보름의 신라 21대 소지왕입니다. 이런 것까지 좀 물어봤기 때문에 소지왕이 경주 남산에 행차하던 중에 까마귀 떼가 날아들어서 그중 한 마리가 봉투 한 장을 떨어뜨렸다.
그 봉투에는 궁중으로 어서 돌아가 내전에 있는 검은고 갑을 쏘라. 검은고도 나왔죠. 검은고 갑을 쏘라고 쓰여 있어. 문안대로 활로 검은고 갑을 쏘니 놀랍게도 그 안에 왕비와 내원의 분수승이 있었으며 왕을 죽일 모략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두 사람을 주살하고 영모를 평정하게 되었다. 이후 왕은 까마귀 덕분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까마귀 깃털색을 담은 밥을 지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의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화절, 이거는 앞에 송편하면서 한번 잠깐 읊어봤었죠. 자, 중화절은 노빌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노빌이라고 하냐면 농사철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라 민간에서는 머슴날, 노빈날 그랬어요. 농사를 왜? 시작하기 전에 일꾼들한테 잘 부탁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송편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이름이 노비송편이라고 불렀어요. 되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송편보다는 되게 컸다. 옛날에 밥도 막 이렇게 고봉밥으로 엄청 많이 먹었었죠. 송편도 되게 큰 송편을 만들어 줬고요. 그 나이에 따라 송편 개수를 만들어 줬다 이런 얘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많이 먹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송편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있고요. 노비 송편으로 불리며 2월 초하루를 사길이라고 해서 사길 송편이라고 했다. 그래서 노비 송편, 사길 송편은 추석 때 만들어 먹었던 송편과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월 삼진날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이 부분은 조금 계속 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진날은요. 음력 3월 3일 봄이죠. 그죠? 이때는 만물이 활기를 띠는 날로 화전놀이를 하여 번철을 들고 다 프라이팬 하나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찹쌀가루로 반죽을 하고 진달래꽃으로 딱 그 자리에서 술을 놓은 다음에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어서 시를 읊었다 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삼진날은 진달래 화전이고요. 자,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날이었고요. 이때는 쑥이 그죠? 제철이겠죠. 그죠? 쑥떡을 해 먹었고 찬 음식을 먹는 불의 사용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되었다. 그게 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티떡 앞에서 몇 번 나왔죠. 그죠? 느티나무 잎을 맵쌀가루에 넣어서 팥고물을 켜켜이 깔아 떠먹는 느티떡, 다른 말로 유엽병, 이거 아셔야겠습니다. 느티떡, 유엽병. 자, 그래서 떡 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느티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 잎을 어린 순, 향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도 이 떡은 못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 잎을 만든 유엽병을 만들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장미화전. 참 너무 운치 있었겠죠, 그죠? 찹쌀 반죽에 장미화전, 아까는 진달래 화전, 또 장미화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초파일이고요. 자, 단오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단오는 3대 명절로 지켜질 만큼 큰 명절이었으며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이때는 수린날, 청준절, 중오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수린날에서의 수리는 수레를 뜻하는 겁니다. 이날은 수레바퀴 모양의 수리치 절편, 요거 수레바퀴 모양의 수리치 절편을 만들어 먹었고요. 수리치 절편은 맵쌀가루에 수리치를 섞어서 찐 다음에 떡매로 쳐서 쫄깃하게 치는 떡이죠. 그죠? 치는 떡의 한 종류로 떡살을 모양을 내서 만들어 먹었고요. 바퀴 모양의 떡이다 해서 바퀴 모양 차륜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두절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자, 유두절 같은 경우에는 음력 6월 15일이죠. 그래서 자, 음력 6월 15일은 유두절로 유두라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으로 곡식이 여물어 갈 때쯤에 몸을 깨끗이 하고 조상께 음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 꿀물에 동글게 빚은 순단을 만들어 먹었으며 상해병, 그죠? 상하병, 상해떡, 상하병 같은 말입니다. 을 즐겨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두절은 뭐예요? 수단과 상해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복은 덥죠. 그죠? 삼복은 굉장히 더울 때이기 때문에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요. 제일 더울 때. 더위에 쉽게 상하지 않는 이거는 증편.
술로 발효를 시킨 증편과 그 다음에 기름에 지진 주악, 깨찰편, 깨가 덜 상하는 고물이죠. 그래서 깨찰편을 주로 만들어 먹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증편은 술로 반죽한 후 발효시켜서 찐게 찌는 떡이고요. 주억은 찹쌀을 입반죽해서 소를 반죽해서 기름에 지져 만든 떡이다. 그래서 삼복은 증편, 주악, 깨찰편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석 나오는데요. 칠석부터 그 다음에 또 상달, 동지, 나빌은 다음 시간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